이 H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잡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잡종 페이퍼. 이런 대회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참여 조건에서 페일입니다. 너무 설명이 좋았습니다. 썰 하나가 있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서머에는 뭘로 바뀔지 이제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게 over compliment. 하이, 미국 애교남녀의 존입니다. 미국 애교남녀의 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에세이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이 에세이도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에세이 대회예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대회죠. Can you guess? 인기가 많다라고 하니까 왠지 하버드라는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인기 많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인기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네임 밸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네임 밸류가 있는 대회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하버드에서 주최하는 대회 중에 하나인 그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or HIR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개요는 HIR, 이 Harvard International Review라는 대회를 좀 어떻게 이제 라이팅을 좀 전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좌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회 개요, 참여 조건이라든지 어떤 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이런 로지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Q&A 세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근데 궁금한 게 Q&A는 항상 세 가지인가요? 네, 세 가지로 좀 통일성 있게 해야지 이게 좀 이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이 HIR이라고 부를게요. Harvard International Review인데요. 크게는 이게 그냥 퀄리티 매거진이에요. 이 자체가 대회 이름은 아니고요. 1년에 4번 이제 이렇게 연간 퍼블리시하는 그런 매거진 아니면 article journal. 그래서 1년에 4번 이렇게 출간을 하는데요. 메인이 International Affairs에 관한 토픽을 여러 이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이제 International Affairs, Economics, 아니면 Business, Cyber Security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에리아에 대한 이제 이슈 아니면 그런 토픽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쉐어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HIR이라는 곳에서 1979년부터 이제 연재가 시작을 해서 보니까 나름 하이스쿨 학생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걸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만을 위한 이제 에세이 대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HIR 에세이 대회고요. 크게는 이 페이퍼가 굉장히 특이한 게 크게는 이제 works 페이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 페이퍼 안에, 글 내용 안에 그런 keywords, 2 to 3 keywords를 통해서 약간 하이퍼링크식으로 해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그 소스로 갈 수 있게끔, 대부분 온라인 소스이기 때문에요. 클릭하면 거기 이제 소스 링크, 웹사이트 혹은 그 페이지로 갈 수 있게끔 그냥 링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대회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면, 대회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편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성을 많이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이 페이퍼는요, 전학처럼 철학적인 페이퍼도 아니고요. 칸크리비처럼 긴 그런 리서치 페이퍼도 아닙니다. 크게는 그냥 잡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잡종 페이퍼. 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에세이 타입을 조금씩 가져다가 이렇게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10 to 20 정도의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리서치 성향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해오던 업적, 파인딩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서치 그런 애스펙트는 있어요. 근데 칸크리비나 다른 이렇게 하드코어, 스템 그런 리서치 페이퍼처럼 그렇게 또 너무 또 리서치 페이퍼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리서치 페이퍼적인 애스펙트도 있고 또 어느 면은 나름 그런 철학적인 주장이 들어가는, 주장보다는 좀 클레임이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옵에드 아니면 칼럼에 쓰이는 그런 자기 주장이 좀 들어간 그런 글이 메인이 된 칼럼 스타일의 그런 타입도 있기 때문에 이 HR 그 페이퍼 스타일은 여러 가지 타입에서 각 여러 가지 타입에서 약간 엑스만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만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하나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어떻게 보면 에세이 대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게는 주관성이 아니고 좀 객관성이 많이 드러난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라는 말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좀 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리서치 페이퍼 서양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서치 페이퍼는 크게는 objective 톤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I가 아닌, 그리고 동사도 active보다는 좀 더 passive.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누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it's been found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수동태죠. 분석이 필요하고 자기 의견도 좀 필요하고 크게 한쪽으로 이렇게 define 되기가 힘든 타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세이 대회의 약간 특징이요. 포커스가 international affair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nternational affairs라는 건 굉장히 큰 umbrella term인데요. 그 안에 이제 politics도 있고 economics도 있고요. 그다음에 science and tech, cyber security, 뭐 business, finance, public health, education, agriculture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environment, good point, and energy.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나름 캐테고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캐테고리 안에서 이제 다뤄져야 되는데요. 보통 open-ended 대회들은요, 크게는 원하는 이제 토픽을 가지고 이제 여기 대회에서 원하는 그런 expectation에 맞게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HR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me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캐테고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theme은요, 원래는 theme을 하나씩 줬는데 매년 언제부턴가 이제 옵션을 2개를 줍니다. 그래서 theme A 뭐뭐뭐, theme B 뭐뭐뭐 이렇게 해서 크게는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페이퍼가요, 이 둘 중에 한 theme에 이제 based on 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고려할 건 두 번째는요, 캐테고리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international affairs라는 큰 umbrella term 안에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education에 관심이 많다. I'm very interested in the educational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maybe in US. 뭐 그걸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public policy, public health.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저희가 큰 재앙을 겪었죠. 코비드. 코비드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백신도 만들어지고, 그런 좀 엑스펙트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그쪽을 이제 고르는데, 스틸 여러분들이 그런 캐테고리를 하나를 골라도요, theme도 하나를 고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me은 조금 더 큰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테고리는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제가 앞서 장관께서 설명드렸다시피 보통 inductive reasoning,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접근했을 때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픽에 도달할 수 있다. 단순히 크게 너무 먼저 수를 보지 말고 theme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테고리, 원하는 캐테고리가 어떤 건지, 내가 education인지 아니면 finance인지 아니면 cyber security인지 아니면 요즘에 그 AI가 굉장히 대세죠. 그래서 뭐 science tech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페이퍼, 열정적인 페이퍼를 토픽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어떤 토픽을 고르시든가 단순히 한 퍼스펙티브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네, 이 H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International Affairs라는 토픽이 단순히 한 나라 아니면 한 퍼스펙티브로 이제 디스커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multiple, 여러 이제 나라 측면에서 여러 관점에서 쓰여지고 디스커스가 되는 걸 굉장히 인크로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있다, 적어도 한 두 나라 정도를 비교를 하시든가, 아니면 코비드처럼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임팩트를 받았죠. 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토픽을 이제 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HR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데 이런 토픽을 고르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이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그 토픽 자체도 조금 underrepresented 돼야 돼요. underappreciated.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메인스트림에서 다뤄지는 그런 토픽 말고요, 조금 희소성 있는 토픽을 또 선호를 합니다. 네,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요점을 잘 찝어주셔서 크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좀 큰 그림이지만 이해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의 대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좀 고려할 게 많은 그런 좀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걸 좋아해서 네네. 좀 저랑 좀 잘 맞는 대회인 것 같네요. 네. 네. 한번 트라이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하이스쿨 학생이 아니시죠? 네, 그 안타깝네요. 아쉽게도 참여 조건에서 네, 안타깝네요. 페일입니다. 네. 일단은 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1년마다 이 팀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그 팀이 보통 스프링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는 그게 이제 1년 동안 유지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원래 스프링에 팀이 나왔을 때 이제 그 팀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팀 A랑 B가 나왔는데 그때 애매하게 이제 HIR에서 이번 스프링의 팀은 이거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썸머랑 그다음에 fall 윈터는 좀 바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를 취했는데 트랙이 있었군요. 네, 트릭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번 마지막 사이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또 1년 동안 팀이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썰 하나가 있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썸머에는 뭘로 바뀔지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엔 안 바뀌고, 그리고 이제 요 대회의 사이클이 크게는 3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엔 썸머, 그 다음에 fall이랑 윈터를 묶어서 이제 또 사이클 이름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5월 말, 5월 이제 31일, 그리고 썸머 같은 경우는 8월 말, 8월 31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fall이랑 윈터 같은 경우는 1월 2일 이렇게 이제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5월, 8월, 1월 같은 경우는 1월 초다 보니까 그냥 크게는 뭐 12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3가지 데드라인을 고려해서 나한테 이제 내가 시기적으로 그래도 워크할 수 있는 시기랑 잘 맞는 그 사이클을 골라서 이제 워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절차가 크게는 2단계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내가 이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주제를 잘 선정을 해서 페이퍼워크를 한 다음에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제출일로부터 약 한 달 뒤에 디펜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거는 퀘스천에서 하나 질문을 드릴 거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네네. 네, 그 디펜스 데이에서 이제 나름 일종의 인터뷰처럼 이 페이퍼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질문에 답변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 수상인데, 이 디펜스 데이를 모두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요 페이퍼에서 나름 이제 HIR 측에서 좀 괜찮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 데이를 가는 거고, 이 디펜스 데이를 치른 학생들 안에서 또 이제 매달 뭐 골드라든지 실버라든지 브론즈 이렇게 나눠서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페이퍼를 잘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내가 이 페이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했고 왜 이런 리서치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토픽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 대회이다 보니까 그 이제 페이퍼랑 디펜스 데이를 크게는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대회입니다. 수상 그 내역에 대해서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까지 원래 6개까지 많지가 않았어요. 이 대회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대회거든요. 4년 됐네요. 네네. 전월로 치면은 좀 이제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스쿨용 컨테스트로 만든 거는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대회인데, 저희가 4년을 다 겪으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걸 계속 그 눈으로 봤는데, 이 수상 타입도 원래는 이제 메달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그 하이 커멘데이션, 그다음에 커멘데이션, 그리고 아웃스탠딩 라이팅 스타일 어워드라는 이제 그 타입도 이제 생겨가지고 총 이제 6개 타입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에세이를 제출을 한 다음에 그 디펜스 데이까지 이제 가는 학생들을 선택을 할 때 모두가 다 디펜스 데이까지 가진 않고 크게 메달을 주려고 고려하는 학생들만 이제 디펜스 데이라는 걸 거치게 되고, 참여 조건이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 이제 심플하게 얘기해서 하이스쿨 학생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대회나 뭐 저널 같은 경우는 좀 어린 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대회는 최소 이제 9학년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이스쿨 학생이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전략을 조금 쓰시는 분들이 이제 8학년에서 9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보통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 그때쯤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내가 여름 사이클 그때 이제 8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면은 막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갈 때 내가 이제 9학년 된 시점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US 시리즌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다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대회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대회가 일관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하버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포함한 대회이기 때문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그러면 3사이클 있나요? 네, 맞습니다. 3사이클인데 아까 그 마지막 사이클은 fall이랑 winter를 합쳐서 4/winter cycl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네요. 저 사이클링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저희가 또 정성스럽게 Q&A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Q&A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만에 제가 늘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네네. 장점이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팀도 있고 또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특히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다 서로 인트레스트나 그런 특히 아카데미 인트레스트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쯤은 내 인트레스트랑 이 HIR이랑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이제 그 넓은 폭의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강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주제 선정, 희소성 있는 주제 선정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지만 내가 그래도 접근을 할 때 내가 좀 좋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좀 있죠. 이게 맞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 대회를 선정을 할 때 많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어디에서 주관하는 대회인지 얼만큼 저명한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이름이 말해주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대회가 특이하게 디펜스 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인터뷰 같은 게 있고 내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이 보통 디펜스 데이 할 때 질문을 받게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서 내가 이제 이 페이퍼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이제 말로써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 대회가 디베이트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 나름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디펜스 데이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이제 메달을 수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능력 그 범위 안에 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말을 더 잘하면 당연히 골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디펜스를 좋아하고 디베이트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대회들이 이제 그런 메달을 좀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컬러십도 이제 맞아요. silver medal, gold medal 어떻게 보면은 이 HIR도 메달 개념으로 해서 뭐 bronze, silver, gold 그래서 올림픽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회가 이제 디펜스 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디펜스 데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뭐 인터뷰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디펜스 데이가 사실 뭔가요? 뭘 물어보나요? 네, 크게는 디펜스 데이가 크게는 오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이에 길이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일단은 페이퍼를 내고 이제 HR에서 페이퍼 리뷰했을 때 페이퍼가 마음에 들었을 때 이제 그 디펜스 데이를 하기 때문에 그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메인이 물어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으로는 이제 페이퍼 토픽을 어떻게 정했는지, 왜 이 토픽을 하는지, 그리고 너가 이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그리고 거기 페이퍼에 다뤄진 내용을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좀 더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요. HR 스태프 이제 대학생들이죠. 그 중에 한 명 스태프가 이제 1대1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크게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인터뷰 네이처처럼 그 인터뷰마다 조금 질문을 다르게 하고 조금 더 나이스한 인터뷰어도 있고 좀 더 스트릭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어떤 인터뷰어는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사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냥 뭐 너가 좋아하는 그런 합이랑 인트레스트랑 아니면 대학교 가서 어떤 거 전공할 거야 이렇게 약간 좀 더 캐주얼한 질문도 많이 물어보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하버드에 지금 재학 중인 이제 학생, 보통 그 sophomor인가요? 그 이제 2학년 학생들이랑 진행하는 걸로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인터뷰 그 면접관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물론 그 학생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는 조금 이제 그렇게 포멀하지 않고 좀 캐주얼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 이름답게 만약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이제 입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하버드 가는데 좀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런 다른 아이비 리그 가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프리 티켓은 아니지만 나름 좀 더 valuable 티켓이 될 수 있나요? 그래도 답은 드려야겠죠? 네, 주세요. 약간 주관성을 띠는 답이지만 yes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주관하는 그 곳이 그런 이제 그 대학교라는 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플러스가 있는 건 맞고요. 대신에 이 대회가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당연히 참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 이제 했을 때만큼은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좀 대중화되고 약간 보편화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대회에서 물론 다른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수상 내역이 있고 또 이제 이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에서 다루는 그런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이쪽에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페이퍼가 굉장히 좀 신박한 내용을 잘 쓰였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거 내밀었다고 하버드 대학교에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도 좀 웃길 것 같아요. 그쵸. 그 딱 하나 이거 골드 메달 받았다고 바로 free admission to Harvard 이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다른 대회도 중요하고 도움이 되지만은 이 대회가 나름 name value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전공이 이쪽에 조금 관련된 전공을 이제 계획하신다고 하면은 나름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이런 트랙 레코드를 보면요. 나름 이 HR 대회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게 다 있고 여기에 애드가 됐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significant한 나름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나름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 캐리고리나 이런 토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 HI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좌니 페이퍼에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되는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분명한 걸 이해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회의 개요 설명드렸고 재미있는 질문도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또 다른 대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heers! 바이!